인터밀란의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충격적이게도 챔피언스리그 5대0 대패 이후에 인터밀란을 떠나는 게 확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최근 3년간 2번이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랐지만 2번 다 준우승을 한 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팀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일단 인터밀란 홈페이지를 보면 시모네 인자기 감독과 인터밀란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마로타 회장은 인자기 감독과 이야기한 결과 각자의 길을 가기로 상호 합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자기 감독이 떠난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가제타의 보도에 따르면 인자기 감독은 이번 시즌 달성하지 못한 우승에 대한 희생양으로 항상 감독이 지목되는 것에 대해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인자기 감독이 인터밀란을 떠나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인자기 감독은 이번 시즌에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간 상금과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수입을 합쳐서 2억 유로에 가까운 수익을 성적으로 올렸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감을 느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유럽의 여러 팀들에 비해 매우 제한된 이적 시장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을 했지만 성과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감을 느꼈다. 그래서 인자기 감독의 결정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5대0으로 참패한 이후에 정말 실망감을 크게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길고 길었던 인터밀란에서의 스트레스를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피로감 때문에 이번 아릴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인터밀란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탈리아 언론들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직전까지도 리그 우승을 놓친 인터밀란의 인자기 감독에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패배 이후에는 인자기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야 된다, 정말 부끄러운 감독이다, 이런 이제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 아까 이제 가제타의 보도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인자기 감독이 정말 제한된 예산 속에서 사실은 자유계약 선수도 많았고요, 아주 적은 연봉으로 데려온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최근 3년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2번을 올려놨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인자기 감독이 부임했던 2021, 2022 시즌부터 인터밀란과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료로 지출한 금액을 비교해보면요, 파리 생제르맹이 전 세계 구단 중에서 2번째로 돈을 많이 썼습니다. 9억 3,200만 유로를 썼어요. 9억 3,200만 유로면 1조 4,600억 가량 되는 금액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터밀란의 이름이 전 세계 구단 순위 쭉 나열했을 때 20위까지 찾아봐도 아예 없습니다. 25위까지 찾아봐도 없고요. 심지어는 사우스햄튼, 나폴리, 울버햄튼, 노팅엄 포레스트, 이런 팀들이 20위권 안에 있는데 인터밀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인터밀란이 어디에 있냐? 39위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39번째로 인자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돈을 많이 쓴 구단이에요. 본머스, 벤피카, 크리스탈 팰리스, 로마, 리즈 유나이티드, 브렌트포드, 벌리, 이런 팀들보다도 돈을 안 썼습니다. 거의 풀넘 이적료를 썼거든요. 2억 7,200만 유로를 썼다고 나오는데, 이게 4년 동안 얼마를 쓴 거냐면 4,269억 원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과 인터밀란의 기본적인 스쿼드적인 차이 자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 가치는 현재 스쿼드만 보면 10억 유로 정도의 금액이고요. 10억 유로면 1조 1,600억 가량, 굉장히 이제 높은 선수단의 몸값을 가지고 있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6억 7천만 유로 정도입니다. 분명히 파리 생제르맹에 비해서 거의 70%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스쿼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인터밀란의 스쿼드를 보면 인터밀란이 얼마나 영입을 한정된 예산에서 했냐면, 자유계약으로 데려온 선수가 튀람, 타레미, 차라노글루, 지엘린스키, 미키타리안, 수비라인의 데브라이, 자유계약 선수가 정말로 많고요. 여기에 더해서 존머라던가 아체르비, 파바르, 이런 선수들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떨어져 나온 선수들. 아체르비는 나이가 이제 많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렴하게 영입한 선수.
둠프리스나 다르미안 뭐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영입을 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인자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제 인터밀란의 이적 시장을 보면 에딘 제코가 기본적으로 지난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갈 때 있었잖아요. 심지어 주전 선수였는데 제코를 200만 유로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다르미안을 300만 유로에 영입을 했고요. 둠프리스가 1,400만 유로. 정말 이적료를 많이 안 썼죠. 그리고 차라노글루는 자유계약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시즌에 루카쿠와 하키미 이런 팀의 주축 선수들을 모두 돈이 없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심지어 하키미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판매했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번에 득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으로 가면 고젠스를 2,700만 유로 이 영입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영입이고 오나나를 자유계약, 아체르비도 임대로 일단 데려왔고요. 미키타리아는 자유계약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계약만 봐도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선수들을 영입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시즌으로 가봐도 파바르를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나올 때 3천만 유로에 영입을 한 거. 이게 이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거고요. 특히나 이 금액이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한 이제 인터밀란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적료가 파바르에게 지출이 됐어요. 3,100만 유로고 여기에 더해서 비세크가 700만 유로, 존머가 600만 유로 정도 됩니다. 아체르비는 지난 시즌에 임대로 데려왔다가 400만 유로로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프라테시를 3,100만 유로, 파바르와 동일한 금액에 영입을 했고 세컨 골키퍼인 주셉 마르티네스를 1,300만 유로, 그리고 아우구스트를 1,300만 유로, 아르나우토비치를 백업 자원으로 1,000만 유로, 지엘린스키를 자유계약, 타레미를 자유계약, 잘레브스키는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기 감독에 대한 비판이 사실은 인터밀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체가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탈리아의 여러 축구 인사들, 레전드들이 인자기 감독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자기 감독이 이런 과정에서 번아웃을 느꼈다. 그래서 인터밀란을 좀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연봉은 굉장히 높습니다. 3년 동안 2,600만 유로의 연봉이거든요. 1년에 408억 원 가까이 돼요. 심지어 세금 없이 408억 원 정도를 수령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1,200억 가량 정도를 벌 수 있는 엄청난 제안을 받은 거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보다 약간은 낮은 정도의 수준인데 시메오네 감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인자기 감독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감독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기 감독이 사실은 엄청난 금액을 제안받은 상태에서 인터밀란을 데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2번을 다 올라갔는데 우승을 2번 다 못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트래블을 노리다가 트래블을 놓치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었고 사실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도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지난 시즌도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밀란에서의 생활에 굉장히 지쳐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현재 데제르비라던가 코모에 있는 파브레가스 이 감독들을 지금 유력 대체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 감독들도 좋지만 인자기 감독은 기본적으로 인터밀란이 데리고 있을 때 왜 좋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 가장 알맞은 3백을 쓰고 있는 감독이었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뭐 K리그에서도 화제가 됐었던 이정효 감독이 끝까지 볼을 소유하면서 상대가 달려나오게끔 만들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패스를 전개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축구를 현대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감독이 바로 인자기 감독입니다. 그래서 아모린 감독도 이제 이러한 전술로 스포르팅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모든 이런 류의 감독들을 놓고 봤을 때 최상위에 있는 감독이 인자기 감독이에요. 인자기 감독이 그래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끝까지 볼을 소유하다가 바르셀로나가 튀어나올 때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고 바르셀로나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전략을 보여줬던 거고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파리 생제르맹의 기동력이 인터밀란의 이런 탈압박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대참사 경기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과의 그 결승전을 제외하면 인터밀란이 정말 수준 높은 아주 고도의 전략을 보여줬던 팀인데 특히나 예를 들면 둠프리스 같은 선수들은 인자기 감독이 굉장히 잘 쓴 것에 속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낮은 연봉으로 그리고 낮은 이적료로 선수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완벽한 선수들을 모두 데려올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둠프리스 같은 경우는 하키미가 떠난 이후에 인터밀란이 대체자로 좀 저렴하게 데려온 선수잖아요. 둠프리스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투박하지만 빠른 스피드와 피지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완벽한 완전체 하키미 같은 선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선수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정료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 선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둠프리스의 이 장점을 활용해서 어떤 플레이를 했냐면 인자기 감독이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 있는 디마르코는 둠프리스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둠프리스와 달리 피지컬이 약하지만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디마르코와 바스토니 쪽에서 약간 내려앉으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요. 끌어당겼다가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바스토니나 디마르코 쪽에서 한 번에 둠프리스로 넘깁니다. 아니면 튀랑이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에게 넘겼다가 여기서 바로 둠프리스에게 넘겨요. 그럼 둠프리스가 이 공간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면서 여기서 본인의 피지컬을 활용하는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자기 감독이 굉장히 이 효율적인 구단 운영에서 이 감독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받는 건 이 선수 개개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이 선수들의 장점만 살리는 전략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최근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이 나이가 많은 스쿼드도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면 이적료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인터밀란의 스쿼드 자체가 나이가 많아진 건데 이 나이 많은 선수들의 노련함과 나이 많은 선수들의 장점만 잘 살려서 이 팀을 그 기동력이 좋다는 바르셀로나까지 이기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왔던 그런 감독이다. 이 감독을 인터밀란이 잃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손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인자기 감독 다음으로 오는 감독들이 분명 인자기 감독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인자기 감독보다 잘하기는 매우 어렵고 아마 인터밀란은 인자기급 감독을 데려오는 것 자체가 아마 힘들 예정이다. 그래서 인자기 감독에게 이제 가해졌던 여러 가지 이런 비판들이 사실은 인터밀란뿐만 아니라 세리에를 놓고 봐도 정말 사실 요즘에는 프리미어리그로 이 아주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들이 다 쏠리는 상황이잖아요. 인자기급 감독은 세리에에서 전술적인 약간 자존심 같은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이 이탈리아의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사우디로 넘어간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탈리아 축구 입장에서도 매우 손해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